뭔가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이런 격차가 난 요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으쌰으쌰해서 뭔가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나만의 목표를 위해서 딱 떠넘기는 그런 게 되게 삼성의 부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품 개발의 속도도 못 내고 이런 것 같습니다. Other companies who have become technological leaders in this segment. And so both in Logic Foundry and in memory, Samsung's had a difficult couple of years. 파운드리에 집중하다 보면 또 메모리에서 인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메모리 인력이 이동을 하기에는 또 어렵죠. 왜냐하면 왜 삼성이 그걸 놓쳤느냐, 결국은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위기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적 하락의 주요 원인이 반도체다. 이 엔비디아 납품이 3분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뭔가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이런 격차가 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메모리 사업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부분이긴 한데요. HBM 쪽에서 이제 기술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고객사한테 저희는 거절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하이닉스는 그 부분을 먼저 선도를 하고 선점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적자에서 탈출한 걸 넘어서 아예 역대 최대 성적을 냈다고요. 맞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을 앞서온 것은 이번 최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사들 가운데서도 이 4분기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삼성을 넘어섰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고부가 가치 제품인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중심으로 한 이 수익성 위주의 전략이 SK 하이닉스에 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 아무래도 그 HBM 제품 챙기는 거의 위주가 엔비디아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메일 내용이나 이런 거를 봐도. 예전에는 그냥 내부 보고용으로 이제 그룹장님이나 파트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면, 이제는 메일로 막 부사장님, 센터장님급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메일들이 있고, 윗분들께서도 이 아이템을 되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물량은 꾸준히 들어오는 편인가요? HBM 관련해서? 네, 물량은 꾸준히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 N사의 컬을 받기 위한 물량을 계속 챙기다 보니까 어쨌든 투입은 계속 꾸준히 되고 있고, 다만 그 컬이 이제 날지 안 날지는 좀 아직은 미지수다. And these are all of the HBM memories, 14 terabytes of HBM memory. This is what we're trying to do, and this is the miracle. This is the miracle of the Blackwell system. Thousands of interconnections between the two dies, 10 terabytes per second. It's connected by 8 HBM3E memories from SK hynix and from Micron. 왜 삼성이 그걸 놓쳤느냐, 결국은 인적 자원, 그러니까 기술 인재가 이렇게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었으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그것도 했을 거예요. HBM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에서 DRAM 컴포넌트, 그러니까 그래픽 DDR, 뭐 로퍼 DDR, DDR DRAM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패키징 기술로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이제 TSV라는 기술이 있고, 패키징 기술이죠. 그게 이제 두 기술이 합쳐져야 HBM이라는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왜 삼성이 그걸 놓쳤느냐, 결국은 인적 자원, 그러니까 기술 인재가 이렇게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었으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그것도 했을 거예요. 2019년도에 선언했던 것이 있죠. 2030년도까지 파운드리 사업에서 TSMC를 능가해서
1등을 하겠다. 그런 발표를 하면서 K벨트에 180조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은 의지와 열정 그리고 끈기를 갖고 꼭 해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선언을 하고 나면 그 사업을 위해서 이제 전사해서 올인할 수밖에 없는데 파운드리 사업에 굉장히 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2등, 강한 2등이 아니라 1등을 해보겠다라고 이 전 국민께 또 전 세계에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집중하다 보면 또 메모리에서 인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메모리 인력이 이동을 하기에는 또 어렵죠. 왜냐하면 설계를 하던 사람들이 공정을 하러 간다라는 그런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HBM이라는 그 사업이 AI 시대가 열릴 거라는 그런 예측이 상당히 올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으나 예측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대응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와중에 SK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하면서 세계 시장을 그냥 주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가 AI로 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삼성은 손쓸 틈도 없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True that Samsung has been facing several challenges in its semiconductor business. So let's talk about Samsung's recent challenge with HBM and its competition with SK Hynix and TSMC. What's your take on Samsung's HBM issues and the gap between them, SK Hynix and TSMC? Well, I think it's true that Samsung has been facing several challenges in its semiconductor business. I think there are two primary challenges to focus on. I think first, in the logic foundry business, TSMC, which is the leader in this space, has been expanding its market share at the expense of competitors, and that's hit Samsung, which has been struggling to win customers from TSMC. And that has been one of the key challenges that Samsung's been facing. I think the second key challenge is in the memory semiconductor business. And here there's been a big shift in memory chips over the past 2 years associat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 new type of memory called high bandwidth memory has been pioneered with SK Hynix in the lead, Micron in the second position, and Samsung catching up to those two firms in this very high value, high margin type of memory chip. And it's left Samsung in a position that it doesn't like to be in, which is having to race to catch up to other companies who have become technological leaders in this segment. And so both in logic foundry and in memory, Samsung's had a difficult couple of years. 그 파운드리 사업부도 조금 요즘에는 부진을 좀 겪다 보니까 제가 메모리 사업부 입장에서는 그 파운드리 쪽에서 메모리 사업부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전배를 보내려고 한다, 아니면 실제로 보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 업무가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배를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잡포스팅 시즌 되면은 되게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꽤 많이 나갔고, 나간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전까지는 메모리 쪽으로 지원하면 잘 안 붙었는데 이번에는 좀 메모리 좀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메모리 쪽으로 인력 나간 사람들 있고. TSMC에 비해서 너무나 열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에서 이제 메모리로 전배하려 누르면은 거의 대다수가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세 분도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분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는 입사할 때부터도 계속 나왔던 얘기 같긴 한데, 사실 그때보다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분사가 돼버리면은 PS 산정 기술이 이제 완전 달라져 버리면은 남아있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죠. 메모리 사업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PS를 산정할 때 어쨌든 그 DS 부분 전체로 뭔가 산정을 돌리기도 하잖아요. 메모리는 돈을 벌었는데 파운드리는 적자를 보고 해서 같이 PS가 깎여버리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막 이런 것도 좀 불만을 갖기도 하는 것 같고 메모리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저희는 오히려 뭐 메모리 형님이라 부르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년 만에 미국 출장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조 원을 투자해 텍사스 테일러시에 제2파운드리 공장을 지어 이 분야 1위 TSMC를 따라잡겠다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장의 그 처절한 목소리들, 시장의 냉혹한 현실, 제가 직접 보고 있게 되니까 마음이 무겁네요. 우리 회사는 MBO 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원들은 그 해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이제 다음 계약에서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임원들의 각각의 MBO를 종합해보면은 그게 하나의 큰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유관부서들끼리의 어떤 MBO, 임원들의 MBO들이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뭔가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이런 격차가 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는 어떤 사일로 효과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 부서의 좀 이익만 챙기다가 옆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골인을 하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된 게 아닌가. 그건 삼성의 본질적인 문제 같은 게 저희도 어쨌든 설비기술 엔지니어로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있는 건데 심지어 공정과 설비 분야도 상충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공정이 알아야 하는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설비가 알아야 하는 부분을 모르고 있고 보면은 같은 제품을 같이 합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내가 너무 많으니까 너가 해라, 공장이 해라. 공장 입장에서는 아니면 뭐 이 일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니까 설비가 해라. 이렇게 떠넘기는 식이 많아서 근데 보면은 같이 으쌰으쌰해서 뭔가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나만의 목표를 위해서 딱 떠넘기는 그런 게 되게 삼성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직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팀이 너무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부서들도 너무 많고 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관부서랑 협력도 잘 안 되고 사실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저희 현직자, 현장에서 일하는 설비기술, 공정기술 뭐 이런 사람들한테 권한이 많고 책임도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권한을 가지는 만큼 저희가 책임도 못 지면 되니까 근데 권한만 없고 책임만 많은 지금 딱 설비기술 현장직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신제품 만들었을 때 콜 내가지고 실제 제품 테스트하고 이런 랍들도 많이 보내고 할 때도 뭐 다른 타부서한테 요청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은 기술도 잘 모르는데 결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개선해가지고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 부서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품 개발의 속도도 못 내고 이런 것 같습니다.